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이제 농업의 6차 산업 성과를 거두신 것 같은데 그 성과를 좀 소개해 주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좀. 예, 이제 작년에 이제 막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이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6차 산업화를 위한 그 지원 계획,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지원 계획을 농식품부와 같이 만들었고요. 이제 앞으로 그 계획에 따라서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6차 산업화를 위해서는 기술이 좀 필요한데 그 기술도 필요하고 또 농촌에 있는 자원을 발굴을 해야 됩니다. 뭐 향토 음식이라든지 뭐 종가 음식이라든지 이런 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발굴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또 6차 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저희들이 작년에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범 사업을 처음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 6차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턱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농산물을 뭐 예를 들면 뭐 환을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가루화했다든지 뭐 주스를 만들었다든지 판매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 할까요? 이거를 이렇게 안전하게 생산 가공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도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제 지원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서 자원도 찾고 기술도 개발하고 또 시범 사업을 확대하는 그런 걸 통해서 많은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도 혹시 우리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나요 지금? 예, 잠깐 예를 들어 보면 뭐 문경에 가면 오미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문경시 농업기술센터가 그 오미자를 가공하고 할 수 있는 그 가공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하고 해서 그래서 문경이 지금 한 5년 전에는 오미자 생산을 뭐 한 100억도 안 됐습니다. 매출액이. 근데 지금은 그 우리나라 오미자의 45%가 문경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계를 해보니까 매출액도 1,100억 원으로 뭐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미자를 원료로도 물론 팔기도 합니다. 뭐 약초로도 쓰이고 그렇게 하지만 이거를 가공해서 뭐 오미자 액기스를 만든다든지 주스를 만든다든지 오미자청을 만든다든지 또 오미자 막걸리도 있고 또 오미자를 한 또 음식 뭐 이런 다양한 산업이 그 문경에 가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생산에서 2차 가공, 3차 유통, 판매, 외식까지 연계한 또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체험 관광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1,000억이 넘는 큰 그 산업으로 문경이 발달을 했고요. 또 하나 더 예를 들어 보면 뭐 그 강화에 가시면 사자발 약숙이라고 아주 또 그 강화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 창업을 한 업체도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 나는 이런 자원을 그냥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가공해서 이제 판매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생산하는 그런 예는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기술과 경영, 뭐 장비, 시설 이런 걸 공동 활용함으로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문경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농업 보면 가장 떠오르는 게 FTA입니다. FTA면 우리 농민들이 가슴도 철렁 내려앉는데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걸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최근에도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FTA가 계속 체결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중 FTA도 이번 주에도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농업 입장에서 보면 뭐 FTA로 인해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도 개방되지만 그 체결국의 농산물 시장도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만 한다면 또 공격적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FTA는 뭐 양면성이 좀 있다고 할까요? 좀 뭐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또 적극적으로 하면 우리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 요인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수출을 하려고 하면 뭐 품질이나 안전성, 가격 이런 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FTA를 극복하기 위한 관건은 우리 이 국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느냐 안 갖느냐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뭐 첫 번째로 품질과 안전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렇죠. 특히 최근에 우리 이 국내에서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소득이 계속 늘어나고 네. 있으면서 예전에는 소비자들이 이 농산물을 구매할 때 가격을 주로 이제 구매하는 기준으로 많이 삼았습니다. 네. 소득이 낮을 때는. 근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로 가격도 물론 기준이 되지만 품질과 안전성이 조사를 해보면 아주 그 구매하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품질과 안전성이 높은 농산물을 생산을 해야 되고 또 가능하면 뭐 비용도 낮춰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게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는 이제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반 기술, 또 종자 개발, 예. 또 농약의 안전 사용 지침,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 개발을 해서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이 비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시설 채소 이런 데는 에너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 또 이 기름값이 계속 뭐 불안정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예를 들면 뭐 지중 저수유를 이용한다든지 지열 냉난방을 하는 시스템을 네. 개발한다든지 또 최근에 저희들이 그 산업 폐열들이 많습니다. 네. 뭐 발전소라든지 또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뭐 스티로폴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그 버리는 열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 화력 발전소도 지금 열 효율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60%의 열은 버린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버리는 열을 잘 활용을 하면 뭐 건조하는 데라든지 아니면 온실에 냉난방 하는 데 활용을 하면 에너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고성에를 한번 가보니까 거기 쓰레기 소각장 옆에 온실을 토마토를 재배하는 온실을 크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하는 온실을 그대로 이제 파이프로 연결해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에너지 비용이 거의 87%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저희들이 버리는 산업 폐열도 활용하는 그런 기술도 개발을 하고 앞으로는 이 산업 시설이 있는 옆에 가능하면 뭐 네. 온실을 짓는다든지 건조장을 짓는다든지 뭐 이런 거를 활용을 하면 국가 전체적으로도 에너지를 줄이고 농업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해서 원래 저희들이 산업 폐열 중에 활용 가능한 산업 폐열이 어디 있는지 맵을 지금 작성하는 그런 연구를 원래 하고 있습니다. 예, FTA 칠레하고는 7년 체결하고 7년 시행된 걸 보는데 예. 결과는 정부나 농민들이 우려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나왔다는 결과가 얼마 전에 네,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예.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FTA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중일 FTA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쌀은 물론이고 과일, 채소, 그다음에 이제 축산 이번에 뭐 한 캐나다 FTA 체결되니까 양돈 농가가 제일 피해가 크다는 결과도 예상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작목별로 좀 세밀한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예. 예를 들면 과수다 하면 그럼 일반적으로는 앞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고 이제 비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세부적인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과수도 결국은 소비자들이 우리가 생산한 과일을 구매해 주냐 안 해주냐 그게 사실은 경쟁력의 관건입니다. 소비자들이 안 산다 하면 경쟁력이 없는 거죠. 네. 또 생산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종도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 또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질병에 대한 내성이 강한 종자. 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추 탄저병에 내성이 있는 그런 종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추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햇빛이 강하면 물로 터진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상품성이 없어집니다. 네. 그게 이제 탄저병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그 탄저병에 강한 종자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을 하면 생산성도 높이고 비용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도 마찬가지고요. 과일도 지금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온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 그래서 대과 큰 과일들이 상당히 좀 부족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적합한 품종을 개발했는데 이거보다 이제 지구 온난화 이런 걸로 이제 온도가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고온이나 가뭄
뭐 이런 병해충에 강한 종자를 계속 개발을 해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과수나 채소 이런 품종들은 신선한 상태로 수송, 물론 가공을 주스로 가공도 하긴 합니다만 네. 대부분은 신선한 상태로 수송을 해서 판매되고 소비를 하는 작물들입니다. 그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는 그 수송 과정의 신선도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예. 현재 가 보니까 이게 이 선도가 떨어지면 상품성이 없지 않습니까?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수송 저장 과정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이 개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딸기 같은 경우에 아주 이게 오래 못 가거든요. 예. 신선한 상태로 뭐 지금 한 4일 정도 가는데 뭐 조금 지나면 물러가지고 소비가 안 되고 상품성이 없어지고 예를 들면 CO2 이산화탄소 처리를 하면 그 딸기 4일 가던 게 한 6일 7일 갑니다. 예. 그러면 2, 3일 정도 더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또 선도도 유지가 되니까 훨씬 농가 입장에서는 뭐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고요. 또 수출도 가능해집니다. 최근에 이제 딸기가 뭐 그 베트남, 홍콩 이런 데 수출되고 있는데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송하는데 한 이틀 걸립니다. 그럼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은 이틀밖에 안 남거든요. 이틀에 못 팔면 버려야 됩니다. 네. 그 CO2 처리를 하고 가면 한 2, 3일 정도 판매할 기간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수출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저장 가공 또 신선도를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거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는 작년에 원예특작과학원의 저장 유통팀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장에 관한 기술을 집중적으로 좀 개발을 해보자. 이게 국내 시장도 지키는 길이지만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저장 기술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쪽에도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